당신은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가 우주가 아니라 우리 발밑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믿기 힘들지만 우리는 화성 표면보다 심해에 대해 더 적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깊은 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들이 숨쉬고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최후의 미지 영역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875년 영국 과학자들이 처음 심해 탐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무생물대 이론을 신봉했죠. 수심 550m 이하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HMS 라이트닝호가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끌어올린 그물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심 1000터에서 살아있는 불가사리와 해면 동물들이 발견된 것이죠. 이 발견은 과학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찰스 다윈조차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은 생물학의 모든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발견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심해 탐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당시 빅토리아 여왕도 이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왕립학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놀라운 발견의 의미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갈라파고스 제독 해저에서 과학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열수 분출공 주변에 거대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길이 3m에 달하는 관벌레들이 마치 거대한 립스틱처럼 서 있고 접시만한 조개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만 이곳 생명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황화수소라는 독성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박테리아들이 먹이사슬의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의 생태계를 보는 것 같았죠. 이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화학합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생산 방식을 알게 되었네요. 이런 발견들이 계속되면서 과학자들은 더욱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태평양 서쪽에 자리한 거대한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나 해구였죠. 이 해구의 형성 과정은 그 자체로 지구의 역동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지각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균열은 길이가 무려 2550km에 달합니다. 한반도 전체 길이의 3배가 넘는 거리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박아도 2km나 더 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높은 산을 완전히 뒤집어서 박아도 바닥에 닿지 않는 깊이라니요. 하지만 이곳에 실제로 인간이 발을 디딘 것은 놀랍게도 단 3번뿐입니다. 1960년 자크 피카드와 돈 월시가 최초로 해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과학계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광경이었습니다. 생명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곳에서 물고기와 새우가 유영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사용된 잠수정 트리에스테호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철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5시간 동안 하강했죠. 해저에서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제곱센미터당 1톤이 넘는 압력이 가해졌거든요. 마치 코끼리 50마리가 엄지손가락 위에 올라선 것과 같은 압력이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두 탐험가는 20분 동안 해저를 관찰하며 귀중한 기록을 남겼네요. 그로부터 52년 후인 2012년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단독으로 같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가 사용한 딥시 챌린저호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피카드와 월시가 목격한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해저 바닥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황량해 보였고 미세한 미생물들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자들은 심해 생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절에 따라, 해류에 따라, 그리고 지각 활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심해에서는 작은 환경 변화도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같은 장소라도 시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 잠수정들이 촬영한 영상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해양대기청의 탐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해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유령처럼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몸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했죠. 과학자들은 이를 유령 해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극한의 압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몸속 단백질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일반적인 단백질이라면 이런 압력에서는 완전히 변성되어 기능을 잃어버릴 텐데 이들의 단백질은 오히려 압력이 높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한 단세포 생물은 지름이 무려 4cm 에 달했습니다. 보통 단세포 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이 생물은 탁구공만 했던 거죠. 과학자들은 이를 거대 아메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대 아메바의 생존 비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몸 안에 수많은 작은 구획을 만들어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했던 거죠. 마치 하나의 세포가 작은 도시처럼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구획은 소화를, 다른 구획은 에너지 생산을, 또 다른 구획은 노폐물 처리를 담당했거든요. 이런 구조는 다세포 생물의 특징인데 단세포 생물에서 이런 복잡한 조직화가 나타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네요. 하지만 심해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테리아들이었죠. 2021년 중국 과학자들이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채취한 진흙 샘플을 분석한 결과 1g의 진흙 속에 10억 마리가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상의 어떤 토양보다도 높은 밀도였죠.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발견된 박테리아 중 90% 이상이 완전히 새로운 종이었거든요. 이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극한 환경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방사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고 다른 박테리아는 메탄을 먹고 살았죠. 심지어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박테리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생명이 따뜻하고 얕은 연못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대신 생명이 깊고 뜨거운 심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약 40억 년 전 지구의 심해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그들이 현재 심해 생물들과 비슷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현재의 심해 생물들은 지구 최초 생명체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해 생물들은 단순히 극한 환경에 적응한 특이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들인 거죠. 그들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40억 년 전 지구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심해 생물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이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심해 박테리아들이 만드는 효소들은 극한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런 효소들을 산업에 응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만들 수 있죠. 이미 일부 제약회사들은 심해 미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해 생물들의 압력 적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면 새로운 소재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MIT 연구팀은 심해 물고기의 단백질 구조를 모방해 극한 압력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새로운 플라스틱을 개발했죠.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영향은 이미 지구 최고 깊은 곳까지 도달했거든요. 2019년 연구에서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사는 단강류의 뱃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해 채굴입니다. 해저에는 히토류 금속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채굴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심해 채굴이 시작되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심해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파괴한다면 인류는 엄청난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심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만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각각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심해 생물은 전체의 1%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리아나 해구만 해도 제대로 탐사된 구역은 전체의 0.1%에 불과하죠. 나머지 99.9%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탐사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AI를 탑재한 자율 잠수정들이 투입되어 24시간 연속으로 심해를 탐사하고 있죠. 이들은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서 기록합니다. 또한 새로운 DNA 분석 기술 덕분에 실제로 생물을 채집하지 않고도 바닷물만으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의 목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환경 DNA 기술이라고 하는데 생물들이 바닷물에 남긴 미세한 DNA 조각들을 분석하는 방식이죠. 이런 기술들 덕분에 앞으로 10년 안에 심해 생물 다양성의 전체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해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가장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곳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인 거죠.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진정한 경이로움과 그 끝없는 적응력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